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내가 포토샵으로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다, 포토샵 펜틀을 써서 이 정도는 만들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게 시간 낭비십니다. 안 보셔도 괜찮아요. 네, 안녕하세요. 이모티콘 만들기 2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펜틀 기능과 그 다음 마우스만을 이용해서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우선 이거는 단순하고 움직임이 좀 적고 한정적인 이모티콘에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하지만 굉장히 복잡하게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게 되면 난이도가 다른 프로그램들보다 훨씬 올라가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또 굉장히 깔끔하게 그려지는 거라서 손그림 느낌을 내고 싶다면 이 펜툴을 쓰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많은 도구가 필요 없고 이제 마우스만 있어도 되고 또 타임라인 기능은 한 번쯤 익혀 두셔도 좋기 때문에 한 번쯤은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겁니다. 그럼 포토샵으로 이모티콘을 만들 때 왜 브러쉬 툴보다 펜툴을 더 쓰는 게 편한지 그거를 잠깐 설명을 드리고 단축키, 자주 쓰는 단축키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포토샵은 비트맵 방식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에서 이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식을 나타내는 건데요. 비트맵 방식과 벡터 방식이 있어요. 둘의 차이는 자세히 모르셔도 되고요. 비트맵 방식은 이렇게 제가 브러쉬로 선을 그렸는데요. 확대를 하면 커지는 걸 볼 수 있죠. 이 브러쉬의 값이 정보가 저장되지 않고 이렇게 커지고 또 아시겠지만 깨지게 됩니다. 이미지가. 여러분 사진 포토샵 작업하실 때 이렇게 작은 사진을 늘리면 깨지잖아요. 그게 비트맵 방식이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토샵에는 이걸 보완하기 위한 툴이 있는데 그게 바로 펜툴이에요. 펜툴은 벡터 방식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왜 이거를 써야 하느냐 하는 거는 보시면 제가 벡터로 똑같이 세 줄을 그려봤어요. 이걸 늘려도 값이 저장이 되죠. 똑같이 브러쉬 굵기가 똑같고 또 여기다 제어점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늘리거나 뭐 이렇게 해도 전혀 깨지지 않습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그리는 것보다는 펜툴을 사용해서 그리는 게 이렇게 제어점을 조금씩 이동해 가면서 이미지를 여러 개 그릴 수 있으니까 더 편해가지고 펜툴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제 대충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이 작업은 굳이 컴퓨터로 안 하셔도 되고 종이에다가 해서 사진으로 찍어서 옮겨 오셔도 돼요. 아까 그 움직이는 곰돌이 만드는 과정을 제가 스케치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첫 번째 컷이랑 그 다음 마지막 컷을 그려요. 얘가 제자리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오른쪽 팔을 들고 있는 거 한 번, 그 다음 왼쪽을 들고 있는 거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려야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생각해야 될 게 내가 컷을 몇 개를 써서 그릴 것이냐. 애니메이션 그 책 끝에다가 이제 막 졸라맨 그려가지고 막 다다다다다 넘기면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이런 간단한 움직임에는 한 6장, 8장 정도 쓰는 편이에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5장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데 총 5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전체적으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컷이라고 한다면 저는 먼저 1번, 3번, 5번 컷을 먼저 그리는 편이에요. 그 다음 그 사이를 중간 움직임으로 채워주면서 그리는 편인데요. 지금은 컷수가 5개지만 이 또 사이사이에 넣으면은 더 매끄러운 움직임을 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간단하게 시범이니까 5개만 해볼게요. 그럼 총 5장을 그려야 되냐? 그건 아니죠.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간단한 것들은 보시면 좌우가 대칭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쪽 얘네 3개만 그려가지고 반전을 하면 되겠죠. 1번을 반전해서 5번, 2번을 반전해서 4번을 만드는 거예요. 3번은 가만히 있고요.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렸지만 사실 이렇게 단순한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이 과정이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셔도 돼요. 이제 나중에 좀 더 손이 익숙해지고 복잡한 이모티콘을 만들 때는 스케치를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이모티콘을 그리기 전에 펜툴 쓰는 방법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이 무릉이 캐릭터를 스케치라고 생각하고 불러왔어요. 그 다음에 펜툴로 선을 따야 하니까 불투명도를 낮춰주시고 이제 펜툴을 선택해 주시고 칠 없고 획은 하고 싶으신 색으로 외곽선 색으로 해주신 다음에 픽셀은 일단 5픽셀로 해볼게요. 이렇게 한 점을 일단 찍으시고 제가 지금 마우스로 하는데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제어점과 가이드바가 양쪽에 생겨요. 다음 선을 또 찍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가이드바 사이에 선이 들어가게 되죠. 난 이게 싫으시다 하시면 Alt를 누르시면 가이드바가 한쪽이 없어져요. 그럼 이제 그 가이드바에 구애받지 않고 다시 새로운 선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늘리면 좀 애매해지죠. 그 가이드 선 때문에. 컨트롤 Z로 실행 취소를 하고 다시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셔서 좀 조정해주고 다시 Alt 누른 상태로 제어점을 눌러서 가이드바를 없애줄게요.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제 엔터를 누르시면 종료예요. 이 부분이 조금 튀어나와 있죠. 이거를 수정하려면 다시 컨트롤 누르시고 버튼 눌러주시면 이렇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가이드바가 다시 생기거든요.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제어점들과 가이드바를 눌러서 잘 조정을 해주세요.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펜툴을 써서 선을 따주었어요. 이제 새 창을 하나 띄워볼게요. 가로 360, 세로 360 픽셀의 정사각형 모양, 해상도는 72. 그 다음에 배경 색깔은 카카오톡 채팅방 색깔이랑 비슷한 색깔로 설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스케치를 먼저 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볼 건데요. 아까 전에 일렬로 제가 쭉 그렸던 거를 이번에는 한 장 한 장에 그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컷 하나를 다 그렸으면 이제 레이어 추가를 해서 두 번째 컷을 그릴게요. 첫 번째 레이어의 불투명도를 좀 낮춰주세요. 그럼 뒤에 게 좀 흐리게 보이는 상태니까 그 다음 컷을 그리기 좀 쉽겠죠? 저는 일단 세 번째 컷을 그릴게요. 그 다음에 헷갈리지 않게 이쪽에 레이어 이름도 바꿔줄게요. 1번 레이어, 그 다음 3번 레이어. 레이어 하나를 더 추가해서 이제 2번을 그릴게요. 3번의 불투명도도 줄여주시고 이제 1번과 3번 사이에 들어갈 애를 그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펜 색깔을 분홍색으로 바꿨는데요. 잘 안 보여서 바꾼 거여가지고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셔도 돼요.
아까 조절해놨던 볼트 명도를 다시 다 100으로 올릴게요. 그 다음에 말했던 대로 2번이 4번이 되고 1번이 5번이 되는 거예요. 반전을 할 거거든요. 옥사 붙여넣기를 해서 4번. 이렇게 마우스로 하실 필요는 없고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반전을 하면 돼요. (1번은) (5번이) 되겠죠. 다음은 상단에서 창을 누른 다음에 타임라인을 활성화시킬게요. 그러면 밑에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기를 누르시고 배경은 잠깐만 없애줄게요. 그 다음 옆에 이거를 누르셔가지고 레이어를 프레임으로 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다음에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서 배경 색깔을 깔아주세요. 카톡 배경이랑 비슷한 색깔로 모든 레이어를 해제한 다음에 배경을 깔아주시면 이렇게 5개의 컷에 배경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점프를 했으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프레임을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얘는 이제 4번을 켜주시고 다시 프레임을 추가해 주신 다음에 3번 켜주시고 프레임 추가해 주시고 2번을 켜주시면은 얘가 차례로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돼요. 이렇게 반복하는 거를 루프 한 번 했다 라고 할게요. 그 다음 정지한 다음에 요 탭을 다시 누르셔서 애니메이션 삭제를 해줄게요. 그럼 하나로 다시 돌아오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펜툴을 사용해서 선을 따볼 거예요. 이 밑에 레이어가 아니라 그룹을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 그룹 하나가 프레임 하나가 될 거거든요. 1번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이 스케치한 거를 안에 넣어 줄게요. 볼트 명도를 몇 개 조절을 해주시고 펜툴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귀도 그냥 이렇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지금 겹쳐져 있어도 나중에 레이어를 합칠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시고 반대편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 레이어 컨트롤을 누르시고 레이어를 이렇게 하나하나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Shift를 누르시고 이렇게 한 번에 클릭하셔도 되고 컨트롤 E를 이제 누르시면 레이어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몸 부분도 선을 따줄게요. 컨트롤이랑 Alt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최대한 스케치에 근접하게 선을 따줍니다. 눈과 입도 그려줄게요. 다음에 알아보기 쉽게 레이어 이름을 편한 대로 바꿔주세요. 저는 얼굴과 몸통만 이렇게 구분해서 바꿨어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이제 스케치 레이어를 꺼주고 이 1번 파일을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복사를 하나 해줄게요. 파일 전체를 복사하는 거예요. 눌러서 2번으로 바꿔주시고 1번 레이어는 지워주시고 이 2번 스케치 레이어를 지금 제가 여기다 밑에다 넣었는데 밖에다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돌릴 때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1번 파일의 불투명도를 조금 줄여줄게요. 이 이유는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궤적을 한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번 스케치 레이어는 밖으로 빼주시고 이번 스케치 레이어에 맞춰서 얘를 움직이는 거예요. 다음에 몸통 레이어로 가셔가지고 이 펜툴과 그 다음 선택 도구를 적절히 이용하셔서 그 스케치에 맞춰서 모양을 바꿔줍니다. 이 과정 때문에 펜툴을 쓰는 거예요. 지금은 그림이 단순해서 그리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그림이 점차 복잡해지면 컷마다 똑같이 그리기가 어렵거든요. 이런 식으로 뒤 스케치를 따라서 제어점을 잘 조정해 주세요. 다음에 2번 레이어를 그대로 컨트롤 C, 컨트롤 V 하셔서 복사를 해주시고 얘는 이제 3번이 될 거예요. 아까 했던 것처럼 2번의 불투명도도 조금 줄여주세요. 2번 스케치 레이어는 꺼주시고 3번 스케치 레이어 이 3번 스케치 레이어를 따라서 모양을 따라서 3번 파일의 모양도 바꿔주세요. 컨트롤 T 누르시면 돼요. 이제 다음 과정은 똑같아요. 이거를 켜시고 몸통을 조정해 주시면 돼요. 이 레이어들을 좀 쉽게 배치를 했어요. 다시 스케치들을 밑으로 몰아넣었어요. 그 다음 4번 스케치 레이어를 켜주시고 아까 말한 대로 2번을 반전하면 되겠죠. 2번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주신 다음에 이름을 4번으로 바꿔줄게요. 다음에 이제 이 4번 레이어를 반전을 할 건데 이 상태에서 저는 지금 마우스로 했지만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가로로 뒤집기를 하시면 편해요. 마지막 레이어까지 조정을 해주셨으면 이제 내려놨던 불투명도를 다시 다 올릴게요. 스케치했던 레이어는 다 지워줄게요. 다음 1번과 배경색만 놔두고 다 꺼주세요. 다음 프레임을 하나 추가한 다음에 이번엔 2번 이제 재생을 눌러보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색칠을 하고 완성을 하셔도 되는데 팁을 하나를 드리자면
이 곰돌이가 이렇게 착지를 했을 때, 착지를 하고 다시 점프를 할 때 좀 이렇게 추진력을 얻는 게 필요하잖아요. 이렇게 꾹 눌렀다가 다시 튀어오르고 꾹 눌렀다가 튀어오르고 이런 거니까 이 1번과 5번 레이어죠. 바닥에 발을 붙이고 있는 이걸 시간을 조정해서 이렇게 다르게 해줘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레이어 하나를 그냥 더 추가해요. 원하는 그 지연 시간만큼 레이어 하나를 추가해주고 복사해주고 또 이 프레임을 복사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카카오톡 웹P 애니메이터 그 프로그램을 쓰시면 기본 설정값이 0.1이기 때문에 그 일일이 바꿔주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냥 추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3개를 추가해봤어요. 좀 느린 것 같아요. 다시 빼고 이제 마지막으로 색칠을 하는 단계인데요. 1번 파일을 열어주시고 일반 레이어를 하나 추가해 주신 다음에 이 페인트 툴로 이렇게 부어주시면 됩니다. 모든 레이어를 체크를 해주시고 모든 레이어를 참조한다는 뜻이에요. 지금은 움직이는 게 얘 하나뿐이지만 이제 배경을 추가하거나 아니면 다른 캐릭터도 추가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요. 이 파일 전체를 그룹을 추가해서 그룹 안으로 넣어줄게요. 이걸 이제 캐릭터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다음은 배경색을 빼주고 저장까지 할 차례예요. 이 상태에서 1번 프레임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1번 프레임으로 돌아가셔서 색깔을 빼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전체 배경색이 빠지게 되죠. 이렇게 1번 프레임에서 해줘야 되는 이유는 중간에 만약에 4번에서 빼면 얘 혼자만 빠지기 때문이에요. 꼭 맨 처음 프레임에 돌아가셔서 배경색을 빼주셔야 돼요. 이제 저장을 할게요. 이 탭을 누르시고 레이어로 프레임 병합을 눌러주시면 이 옆에 이 그룹들 위에 레이어가 8개나 생기죠. 여기서 이제 그룹은 삭제를 해주시고 배경 레이어도 삭제해주시고 이 상태에서 누를게 파일, 그 다음 내보내기, 그 다음 레이어를 파일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그 저장하는 화면이 뜨거든요. 여기서 폴더를 지정을 해주시고 실행을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조금 느리지만 저장이 됩니다. 이게 컷이 별로 없을 때는 그냥 직접 손으로 저장하시는 게 빠른데 컷이 이제 막 16개, 18개 이렇게 가면 자동으로 저장해 주는 게 아무래도 편하기 때문에 이 기능을 기억하셨다가 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포토샵과 마우스로 움직이는 이모티콘을 만들어 봤는데요. 펜툴은 많이 써서 손에 익히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익숙해지시면 조금 더 매끄럽게 이모티콘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포토샵을 안 쓴 지가 좀 오래돼서 많이 허술했지만 그래도 제가 이모티콘을 그릴 때 썼던 기능들은 전부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대답을 해드릴게요. 그럼 다음 3편은 조금 빨리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